아, 자, 삼각함수 시작인데요. 자, 당연히 삼각함수 하면 삼각형이 생각이 날 테고, 그 다음에 함수, 삼각형과 함수를 합쳤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삼각함수.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얘는 삼각비거든요. 삼각비랑 관리해줘요. 삼각비. 기억날란가 몰라? 사인 30도 얼마예요? 1. 2분의 1이죠. 사인 45도. 3 루트 3. 에? 3분의 루트 3. 에? 뭐지? 기억나죠? 아, 나는 다시 해봐봐. 언니를 위해서. 어우, 진짜 큰일 났네. 자, 30도, 60도짜리 삼각형이 있는데 빗변을 2라고 하면 너가 1이 되고 너가 루트 3이 되어요. 피타 정리가요. 그 다음 하나 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요. 넌 45도죠. 당연히 이쪽도 45도가 될 텐데 너의 한 변을 1이라고 하면 높이도 1이 되고 높이는 빗변은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럴 때 30도를 기준으로 이 빗변분에 이 30도를 끼고 돌면 코사인, 그 다음에 너는 사인, t, 탄젠트. 이거 못 외우면 이 단어 못해요. 오늘 다 외우세요. 그래서 해보면 먼저 사인 30도부터. 사인 30도는 2분의 빗변분에 비껴돌 거야. 30도를.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30도는 끼고 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 또 얘 말썽부리니? 요 삼각함수는 요 삼각비를 일단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어두워지나? 안 어두워지네. 뭐 다시. 됐다. 아까와 다른 점 찾기. 텔레비전 찾아보세요. 밝아졌어요. 여기 아까 하얀색, 여기 지금 검은색. 그래서 좀 더 너의 눈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내가 만들어줬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쁘게 써보면 좋아요.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30도랑 직각을 이은 성분이 분모 나머지가 분자. 그래서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죠. 45도 가지고 놀아볼까요? 말로만 할게요.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똑같죠? 탄젠트 45도 1분의 1 되겠네요. 그 다음 60도 보겠습니다.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2분의 루트 3 미안합니다.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고, 자 이걸 외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봐봐봐. 요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가만히 보면 함수잖아. 그럼 함수는 대응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할 거야. 하나는 관계식, 또 하나는 그래프.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는 어디다 그리냐면
좌표 평면을 그릴 거야. 좌표 평면에 그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때 요 x가 실수야. 근데 방금 너희들이 공부했었던 사인 30도 있잖아. 얘는 실수가 아니야. 30도는 실수가 아니야. 30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30에다가 점 찍으면 안 돼. 사인 30도는 너를 이제 실수로 바꿔줄 거야. 너는 약 얼마 정도 되냐면 0.5 얼마 정도 돼요, 얘가. 이 30도를 실수로 바꾸면 얘가 3분의 파이 정도 되거든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3.14를 6으로 나눠주면 0.5 얼마 정도 돼요, 얘가. 왜 이런지 설명해 줄 거야. 아직 이유는 설명했는데, 이 30도가 실수가 아니어서 요 좌표 평면에 그리려고 했을 때 요 각을 실수화하고 싶어요. 그 작업을 먼저 할 거야. 그 작업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배우는 게 일반각이라는 겁니다. 일반각. 근데 아까 2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거는 값이고. 사인 30도에서요. 이 값은 2분의 1이고요. 요 30도를 수로 표현하면 약 0.5 얼마 정도 돼요. 그거. 이해 가셨죠? 네. 얘는 6분의 파이 되는데 값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먼저 배우는 게 일반각인데 일반각. 자, 일반각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각에 대한 거, 먼저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각이란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를 갖다가 각이라고 할 겁니다.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를 갖다가 각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 각이 하나의 각이 딱 기준으로 있고 이 각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한 이 정도 되면은 30 얘가 조금씩 각이 커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뭐 90도 이렇게 되면 90도, 이렇게 되면 180도. 그러다가 쭉 오면 270도, 그 다음에 한 바퀴 뺑 돌면 360도. 근데 더 가. 이렇게 움직이면 450도. 거기다 90도 하면 540도. 540도에 90도 하니까 630도. 다시 90도 하면 720도. 또 가. 810도. 900도. 막 계산 잘했나? 990도. 1080도. 계속 돌리고 각이 끝이 없어요. 무한으로 각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각은 360도 이하의 각이 아니라 계속 각이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이제 음해각도 나와. 이제 음해각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마이너스 360 이렇게 각이 이제 막 움직일 거야. 각이 막 움직일 거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각을 갖다가 표현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건데, 일반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알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게 일반각인데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인데 이제 각을 갖다가 이제 요렇게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 아까 선생님이 뭔가 각이라고 하는 게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를 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그랬는데 두 반직선한테 이름을 붙일 거야, 이름. 두 반직선에 이름을 붙일 건데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 있어. 항상 어떤 점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친구가 있거든? 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시초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직선이 있어. 이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지는 또 다른 반직선이 있는데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동경.
일본의 수도는 아니고 동경. 움직인다라고 해서 동경. 이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이라고 부를 건데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동경이 있었는데 그 동경이 알고 보면 이 시초선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면은 그냥 알파도가 될 텐데 이 동경이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360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면 되고, 만약에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는 이제 360 곱하기 4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봐봐. 문제 하나 낼게. 자, 시초선이 있었어. 시초선이 이렇게 있었고, 동경 하나가 요렇게 해서 120, 요렇게 왔어. 각도기로 쟀더니 이 각이 120도래. 그러면 이 동경은 이 그림만 보고서는 이 동경이 다이렉트로 왔는지, 그림만 보고서는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두 바퀴 돌아가지고만 왔는지, 이 동경만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때의 이 각을 일반 각으로 이야기를 정해보세요 물어볼 거야. 일반 각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약속하기. 별거 아니에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너를 그냥 120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 그냥 다이렉트로 갔다라는 증명이 되면. 하지만 동경이 위치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너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표현하겠다.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양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음의 방향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번만 읽어볼까? 일반적으로야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각 XOP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삼각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좌표평면상에서 삼각함수를 이야기해서 보통은 좌표평면상에서의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있었을 때요. 요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요 값을 요 선분을 보통 시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초선으로부터 각이 움직일 건데 또 다른 동경이 이게 움직일 건데 선분이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거야. 자, 얘가 1사분면에 있을 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때 그때의 각을 갖다가 다음처럼 표시할 겁니다. 1사분면에 있다 라는 걸 우리 교재에 보시면 동경이 나타내는 건데요. 동경이 1사분면에 있어. 그때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처음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 배울게요. 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런 기호. 얘 자주 쓸 건데 이제 세타 라고 읽으시면 돼요. 세타. 쌀룬전 이렇게 봤니 이렇게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세타. 이거 어디서 나오지? 영어 단어 뭐랑 똑같죠? 세타
세타라고 아마 있던가? 아마 그럴 거야. 세타. 그래서 요 각을 갖다가 세타, 뭐 알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동경이 제1사분면에 있을 때 일반각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그럼 세타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제1사분면일 때 제1사분면에서 각은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아요. 이 표현이 세타가 제 몇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만약에 동경이 2사분면에 있어. 이렇게 있어. 2사분면에 있어. 그럼 2사분면에 있으면 요때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제2사분면에 있었을 때 제2사분면은 그때의 세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 사분면에 있다는 소리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제3사분면과 제4사분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 써졌죠? 여기 써졌다. 이런 식으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에 따라 세타의 값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건 한번 살펴보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각이 아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n은 그거예요. 그거 정수. 여기가 이렇게 돼서 1사분면에서 마이너스가 돼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음해각으로 돌았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60.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 음해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몇 번 이런지 모르겠어. 360 곱하기 n 마이너스 60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너를 360 곱하기 n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60이지만 일로 되면 얼마야? 300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너를 갖다가 더하기 300 이게 같은 표현이야. 요 n은 큰 의미 없어요. 일반각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근데 보통은 양수로 표현하면 맞냐면 양수. 보통은 양수로 표현하자라고 하지 음수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웠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반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자, 첫 번째. 별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어렸을 때도 시계 방향 같은 거 가지고 많이 했을 텐데. 자, 두 동경이 있는데, 파란 동경, 검정색 동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파란 동경과 검은 동경이 서로 일치하겠다, 일치. 파란 동경과 검은색 동경이 서로 일치를 해, 일치. 얘도 일치. 같은 라인에 이렇게 올 거야. 같은 라인에 이렇게. 그럴 때, 파란 동경, 시초선으로부터 파란 동경의 한 각을 알파, 검은색 동경까지 한 각을 베타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알파 빼기 베타는 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그래서 파란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얘가 뭐 한 번에 온 게 아니야.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얘가 뭐 10바퀴 돌아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검은색 동경도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어.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표현. 일치하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알파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서 왔어. 베타는 한 번에 왔어. 그러면 360도 곱하기 3이 되겠지. 두 바퀴 돌아서 왔으면 2가 될 테고. 아무튼 일치는 이러한 일반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이래. 아이고 목 아파. 배에 힘주고. 왜 오늘따라 목이 아프지? 자, 파란 동경의 각이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몇 바퀴인지 안 가르쳐주지 하고 일로 왔어. 검은색 동경은 한 바퀴, 두 바퀴, 안 가르쳐주지 하고 일로 왔어. 근데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겠대. 그때 파란 동경의 한 각을 알파, 검은색 동경의 한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빼기 베타는 180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너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적기로 했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에는 요각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다이렉트로만 보면 180이 되는데 이 동경이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라고 할 거고,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래.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파란 동경은 여기.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야 하고 올라왔어. 야. 그때 각은 알파. 자, 검은색 동경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야 하고 왔어. 야 하고 이렇게 왔어. 근데 마침 두 동경이 정확하게 알파, 시초선으로부터 한 각을 알파, 한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두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래. 그러면 아시다시피 y축 대칭이다 보니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가 되겠다? 180도가 되겠다.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라고 표현하겠다. 이번에는 x축 대칭을 보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 되겠대. x축 대칭. 자, 동경 알파가 다시. 동경 알파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왔나 봐. 뭐야. 자, 동경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야 하고 와서 이렇게 갔나 봐. 근데 마침 요 베타와 요 알파가 정확하게 x축에 대한 대칭인 동경이더래. 그럼 느낌 아니까? 그럼 너가 베타면 너도 베타지 않겠니? 그럼 알파와 베타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되네. 그런데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할 거야. 마지막으로 두 동경이 있는데 파란 동경이 야 하고 돌아서 이렇게 있대. 검은색 동경이 야 하고 돌아서 이렇게 있대.
알고 봤더니 요 파란 동력까지 한 각을 알파, 검은색 동력까지 한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얼마로 놓고 풀면 돼? 90. 그렇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알았어 근데? 어. 잘 나왔어요. 아, 자 힌트죠 힌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했네. 바보 미안. 바보 이것도 안 하고 너 천재인데 하은이.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래. 야 이 말을 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림 보고 맞췄어. 잘했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y는 x에 대해 대칭인 두 동격이라면 몇 바퀴 돌아지는지 몰라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할 거고 플러스 90도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 5개의 그림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치할 때 반직선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y축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 y는 x 대칭일 때 이 5가지밖에 없어서 문제를 보면 금방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풀어보자. 아하. 자,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래. 야, 재밌는 문제다. 그치? 자, 아까처럼 하면 돼요. 자, 45도는 일단 동경 OX가 이렇게 있다라면 시초선 OX가 있다라면 미안합니다. 그럼 동경 OP는 45도. 대충 아시 45도? 이게 90도. 여기 절반이 45도 되겠죠? 예, 이렇게 O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50도. 360. 시초선 O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음의 각으로부터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인데 20도만큼 더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 즉 양의 방향으로 가면 몇 도 움직이면 됩니까? 110. 또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마이너스 250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630도는요. 초선이 이렇게 있고요. OX. 그러면은 동경이 움직일 겁니다. 한 바퀴 돌면 360, 두 바퀴 돌면 720. 근데 630은 거꾸로 가야 되나? 90도만 가면 되구나. 그래서 너는 표시하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기 전에 끝. 이렇게. 그래서 630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750도 가겠습니다. 시초선 그려놓고요. OX. 자, 가자 동경.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말 720 가고 30도 더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마저 돌고 30도만큼 더 가. 얘가 되겠다. 재밌죠? 321번 다음 그림에서 시초선 OX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의 꼴로 나타내세요. 단 n은 정수이고 이때 알파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해주세요. 양의 각으로 해달래요. 음의 각 말고.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답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답 엄청 쉬워요. 70도잖아요. 알파가 70인 거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적어봐봐 하은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 그럼 2번 어떻게 되겠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50도. 일반각 쓰기 연습. 3번은 음의 각이 마이너스 140이면 양의 각으로 돌면 당연히 몇 도가 되겠습니까? 220도. 그치. 그래서 3번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20도. 4번도 마찬가지로 양의 각으로 돌면 몇 도가 되겠나요? 300? 그렇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15도.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322번 다음 각의 동경에 나타나는 일반 각을 역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제곱으로 나타내세요. 자, 이때 알파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뭐 1번은 만들 필요가 없죠? 바로 가겠습니다. 1번은 또 곱하기 n 플러스 80도 2번은 뭐야? 그러니까 요 알파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어진 각의 크기에다가 360의 배수를 더해주거나 빼주면 돼. 360 한 번 빼주면 얼마야? 60. 그래서 너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이라고 하고, 자, 마에서 1000도에다가 360을 계속 더해봐봐. 360도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면 즉 1080도를 더해봐봐. 그럼 얼마가 돼? 30도. 80도가 되겠지. 그래서 너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다. 1300도는 어떻게 되나요? 1080도에 360도를 더해요. 아, 그러면 1440. 40도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140인가요?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3번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죠? 620도가 놓여있는 시초선으로부터 620도만큼 갔을 때의 동경의 위치를 찾아봐라 라는 거야.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당연히 90, 360 그러면은 720도가 두 바퀴잖아. 그럼 거꾸로 100도만큼 가면 되겠죠? 제3, 4분면 되겠네. 620도는 제3, 4분면 마이너스 680도네요. 그럼 시초선으로부터 아래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720. 근데 40도, 720이면은 뒤로 40도만 더 가면 되나? 그럼 제 1써면 되겠지. 그림 안 그리고 하려면 360의 배수를 계속 더해가면 돼요. 계속 더해가서 만나는 적당한 각을 찾으세요. 그럼 40도가 나오니까 제 1써면이구나. 양수는 빼면 되겠죠? 계속 360의 배수를 빼세요. 그래서 계속 빼다 보면 나옵니다. 1080도까지 빼면 얼마야? 150? 그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 제2사분면 마이너스 1500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1440까지 하면 360의 4배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돼서 마이너스 60도는 제4사분면이 되는데 그래서 제4사분면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재밌죠? 여기는 일반 각이 일반 각으로 표현된 각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다음 각을 일반 각의 꼴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했네. 그러니까는 360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요 범위 안에 나올 때 딱 멈춰라 라는 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00이니까 360에 2배를 더해주자. 그럼 720 더해주니까 정답은 180도냐? 아니다? 220도구나. 네. 되겠죠. 일단은 1번이 가장 크네. 얘가 알파가 되겠지. 얘가 알파. 마이너스 300도 360 더해주자. 60도. 60도네. 마이너스 100도니까 360 더해주면 260. 너가 1등이 됐다. 너 1등.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야? 그럼 2번이 유력하네. 너는 360을 빼자. 40. 이거 되게 작네. 너는 360만 빼자. 340이 제일 크네. 정답은 4번 되겠네. 그냥 작은 알파니까.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평면상에서 동경이 일사분면에 놓인다라는 건 여기 지금 일사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10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규칙이 찾아지겠대. 규칙이 찾아져가지고 너가 그렇다면 그래 너 이 세타가 1사분면에 각일 때 너를 3으로 나눈 값들은 몇 사분면에 놓이는 친구가 되겠니? 라는 건데 자 어떻게 푸는 거냐? 아이고 자 일단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단 n은 정수. 그리고 나서 3분의 세타를 갖다가 즉 부등식인데 각 항에 3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되고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n은 정수라고 그랬는데 0부터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n이 0일 때 첫 번째 그러면 0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는 30도보다 작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 되게 지웠네. n이 0일 때는요 동경이 0과 30도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는 거야. 그러면 제1사분면 되겠죠? 요때는 제1사분면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요런 느낌. 네, 요렇게 제1사분면 그 다음에 n이 1일 때 n이 1이면 1 대입해보세요. 그럼 3분의 세타는 누구보다는 크고 120, 누구보다는 작다? 150,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 120과 150 요 사이 제2사분면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그럼 3분의 세타는 24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다. 네. 그림으로 표현하면 24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 3, 4분면이 되고요. 이러다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진짜 그럴까? n이 3일 때 n이 3이면 나눠줘야지. 360보다는 크고 390보다는 작네요. 그러면 다시 너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360보다는 크고 390 작으니까 첫 번째랑 똑같아지죠. n이 4일 때는 두 번째랑 똑같아지고요. n이 5일 때는 세 번째랑 똑같아지고요. n이 6일 때 다시 또 너가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규칙이.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제1사, 제2사, 제3, 4분면에서 3분의 세타는 동경이 존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3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오스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동경이 뭐 하겠다고요? 일치하겠다, 일치. 아까 일치 봤지, 일치. 예. 그러니까 사분면이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아이고 다시 시초선 나타내는 동경이 그래서 몇 바퀴 돌는데 여기 정도 왔다 했지. 이 정도 그래, 너가 이제 5세타 너가 5세타라고 하고, 그리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일치하겠다. 여기 일치. 너도 세타.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5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일치한다는 소리는 너가 360도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거든. 네. 일치니까 간격이 없어. 간격이 있으면 1 플러스 알파가 붙을 텐데 너가 없는 거야 지금. 일치니까. 네. 근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잖아. 네. 그래서 360이 따라 붙는 거라고. 네. 오케이. 그렇다면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고, 그러므로 세타는 90도 곱하기 n이 되겠다. 단 n은 정수죠? 그럼 n이 0이면 세타는 90이 되고요. n이 1이면 세타는 얼마가 되고, 아니 n이 0이면 0이구나. n이 0이면 0 되고, n이 1이면 90이 되고, N이면 n이면 80. 세타는 180도가 되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n이 3이면 세타는 270도가 되고, n이 3이면 30도가 되는데 문제에서 세타가 0과 30도 사이가 되겠대. 그럼 0과 30도 사이니까 너도 버려야겠네. 요렇게 세 개가 되겠다. 이거 원래 그 고1 때 배웠었어요. 아니요? 이거 고2 때 배우는 건데요? 처음 배우는 건데요? 아니 이거 근데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도. 아니요, 똑같았어요. 항상 고2였어요. 왜요? 너무 쉬워서요? 네, 끝!